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LA 콘서트를 이제 한 주 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임영웅님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훌쩍훌쩍 지나고 있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시 역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 드리다 보니까요. 이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르구나. 이렇게 빠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간이 굉장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도 팬들을 위해 영웅본색 컨텐츠를 비롯하여서 콘서트 준비, VOD까지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히어로의 위상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꽉꽉 차서 빨리빨리 한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임영웅 1월 가왕전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꾸준한 선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가수 임영웅이 꾸준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바로 한국소아암재단 측에서 임영웅이 선한스타 1월 가왕전 상금 200만원 전액을 소아암, 백혈병 환자들을 위하여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지원될 이 지원 사업은요, 집중 항암 치료를 위해 매달 병원에 방문하거나 이식 등의 후유증을 치료할 그런 아이들에게 교통비, 식비, 약값, 치료 부대 비용 등을 지원하며 안정적으로 치료에만 집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임영웅님이 선한스타에서 압도적 1위를 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팬분들의 투표로 인하여 임영웅님의 위상도 올라가지만 또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팬분들의 투표로 인하여 이 기부 금액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그를 응원하는 영웅시대 팬덤분들의 이 활약은 정말 남다르고 눈부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팬분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임영웅님이 요 선한스타를 통하여 기부한 금액만요 4,86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부신 기록이 이제 시작이네요. 자, 다음 소식 보니까 임영웅 우리들의 블루스 음원 영상도 1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야, 1200만 뷰까지 돌파해버리는 임영웅님의 이 음원 파워 전부 다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하나하나 스밍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그야말로 쉬지 않고 스밍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 한번 말씀드렸어요. 몇몇 가수들의 경우, 꽤 많은 가수들이 바이럴 업체라고 하여서 이 홍보라던가 여러 가지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그런 행태를 고발하는 PD수첩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PD수첩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굉장히 수많은 영웅시대 팬분들이 일일이 스밍하고 일일이 투표하고 팬분들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가 적용돼서 지금의 슈퍼스타라는 위상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가수들은 돈을 써서 이 바이럴 업체를 통하여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는데 임영웅님은 또 물고기 뮤직 소속사의 신정훈 대표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임영웅님의 음원들이 지금 저렇게 차트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차트 줄 세우기를 하고 있을 때 각종 안티들, 다른 타 팬덤들 굉장히 막 불만을 토로하는 글도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당하게 경쟁하는데 팬덤의 자신들도 열심히 스밍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영웅시대 분들보다 더 많이 스밍하고 더 많이 투표하면 될 일을 왜 불만을 갖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들이 만에 하나라도 임영웅님이 그런 바이럴 광고 업체를 통해서 막 홍보글도 여기저기 적게 만들고 다니고 막 일부러 돈을 줘서 스밍을 한다거나 이랬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노래가 탑10 또는 20위권 안에 항상 다수의 곡들이 들어가 있어서
노래 순위, 차트 순위로 재생했다 하면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렇게 불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겁니다. 진작에 뒤집어져도 뒤집어졌을 거다. 그런데 왜 조용하겠습니까? 투명하기 때문이죠.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만으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면 이것도 힘들겠죠. 그 숫자조차도 계속하여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20만 명이 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유튜브 구독자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팬분들의 숫자, 나아가서는 그 팬분들의 엄청난 스밍과 팬활동, 투표 화력이에요. 화력. 이 화력이 얼마나 센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웅시대 분들이 숫자 대비 정말 일당백의 팬활동을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항상 상을 받을 때 뭐라고 하죠?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말을 하죠. 가수니까 이 생태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내기 위해선 자신의 팬덤, 아이돌 팬덤에 비하여는 숫자가 적은 영웅시대 팬덤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스밍했고 얼마나 열심히 팬활동을 했는지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슈퍼스타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가운데 깜짝 놀랄 기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자, 이 기사가 오전에 올라왔어요. 엔데믹의 공연 수요가 급증했다. 전년 대비 224.2% 증가다. 자, 근데 이 기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좀 색다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공연 수요가 급증한 거는 코로나가 잦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24.2%, 거의 뭐 2.4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쭉 내려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침체를 겪었던 공연 분야가 2019년에 비해서는 53.9%가 증가했고, 공연 판매 기준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24%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딱 나타나져 있죠. 그런데 잘 보면 이 뮤지컬, 연극, 음악 다 폭등했는데 뮤지컬은 오히려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2021년이면은 아무래도 바로 작년, 재작년을 말하는 거죠. 작년 2022년 한 해와 그 전년도 2021년 대비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2019년 대비 2022년은 뮤지컬 분야가 50%가 좀 넘었고, 그 다음에 2021년 대비해서는 2022년도에 뮤지컬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뭐 연극도 거의 미미해요. 클래식, 무용, 음악도 미미한데 콘서트가 미쳤습니다. 콘서트가요, 2019년과 2022년 대비 때는 56%가 상승된 건데 2021년과 2022년을 대비해보면 463%, 완전 대폭등 사태죠. 왜 그런지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순차적 규제 완화가 2022년도에 많이 발표가 되어 있었고, 3년간 제한이 심했던 이 문화생활이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가 폭등했다. 그러면서 2022년 특히 하반기 전체 공연 판매액은 상반기 대비 47.9% 증가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특히나 월별 공연 판매액은 4월과 6월, 10월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히나 3년 만에 일상 회복, 공연 예매를 견인한 건 바로 MZ세대였다. 즉 10대, 20대가 굉장히 많이 티켓을 예매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20대가 39.3%, 30대가 3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40대가 14%, 50대가 9%, 10대가 4.2%. 오히려 이 아이돌 팬덤의 주축을 이루는 10대가 가장 적었어요. 그리고 작년 온라인 공연 판매액은 전년 대비 24배가 증가했다. 예스24의 이 온라인 티켓 판매 금액이요, 2021년 대비 2022년도에는요 24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4%를 말하는 겁니다. 2.4배가 아니라 24배였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유독 콘서트 분야가 판매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4월과 6월,
10월 달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가장 팩트는 상반기, 2022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판매액이 상반기 대비 거의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유독 2022년도는 콘서트 판매액이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려서 많이 봤다라고 하기에는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음악 분야는 미미해요. 근데 유독 콘서트가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반기 대비 하반기 공연 판매액이 50% 가까이 늘어났어요. 약간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2022년도에 콘서트가 이렇게 많이 판매될 만한 콘서트가 있었나? 특히나 그 콘서트가 진행된 기간이 상반기 1월에서 5월 달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된 콘서트 중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티켓 예매를 한 콘서트가 무엇이었나? 자,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딱 나오죠. 바로 I'm Here로 콘서트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이따 하나의 팩트를 더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단순히 팬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티켓 판매량이 있었다라면서 쭉 적혀져 있는데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엄청난 티켓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지금 딱 보이세요? 예스24가 직접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2년 분야별 공연 판매 탑3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자, 보세요. 콘서트가 압도적 1등이죠.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이런 건 후순위입니다. 자, 콘서트에서 1위가 NCT 드림, 2위도 NCT, 3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였다. 압도적이죠?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특히나 이 NCT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보다 콘서트를 먼저 진행을 했잖아요.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경우 5월달에 앨범 발매를 하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앵콜 콘서트로 대체해야 될 만큼 이게 대관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3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저런 폭등 사례에 콘서트가 유독 높았고 하반기에 몰려 있었다. 딱 아이미어로 콘서트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예스24 티켓 사업팀 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 기반으로 한 K-팝의 강세가 있었다. 특히나 국민 히트 가수를 필두로 트로트의 열풍도 올해도 이어질 거다. 최첨단 시절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올해 2023년에는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수도권 공연장 인스파이어 아레나 부천 아트센터도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개관한 LG 아트센터 서울도 본격적인 콘서트 라인업이 공개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 예스24 티켓팅 이 티켓 사업팀 팀장도 결국 K-팝 파워가 막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K-팝에 임영웅님의 이 장르가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죠. 한국에 있는 가요권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차트 휩쓸었죠. 시상식 휩쓸었죠. 그러다 보니 이 작년 대비 24배가 폭등한 이 티켓 판매액 얼마겠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수백억에 달할 겁니다. 수백억. 근데 수백억 중에서 대다수의 판매 금액을 차지한 가수팀이 바로 NCT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란 겁니다. 물론 이 NCT 127이라고 나뉘지만 뭐 비슷한 계열의 같은 아이돌 그룹이죠. 이 3위권 안에 들어간 가수 중에 임영웅님의 판매 금액도 엄청나다란 얘기예요. 수백억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임영웅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K-팝의 강세로 인하여 엄청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라고
예스24 티켓 사업팀 팀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자, JTBC 이 상암동 클라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의 위상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우선 이 방탄소년단의 이 영화 콘서트를 이야기해요. 임영웅님의 이 극장판 개봉과 같은 맥락이죠. 벌써 개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함께 해나가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영화 역시 3월달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출연자들이 굉장히 놀라요. 야, 임영웅 씨도 이렇게 엄청난 콘서트 파워를 보여주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히 K-팝에 대한 것을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과 방탄소년단의 이 콘서트 극장판 개봉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거기에 이어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K-팝이라는 분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특히나 이 영웅시대와 함께 즐기는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극장에서 즐기는 콘서트가 더 늘어나겠냐. 이것은 그만큼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콘서트장에서 수용되지 않는 수많은 관객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수의 이 콘서트 영상이 극장으로 개봉되는 거예요. 극장으로 즐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이 수많은 콘서트 현장을 대관해서 임영웅님이 긴 시간 동안 2022년 내내 콘서트를 했는데도 불과 20만 명이 넘는 관객 수가 왔어요. 이거는 동원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고 싶은 사람은 훨씬 많은데 장소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하루 이틀 콘서트 해가지고는 이 영웅시대 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콘서트를 개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극장에서는 한 달, 두 달 전국에 있는 수많은 상영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콘서트 영상을 개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정도 규모의 팬덤과 화제력을 갖지 못하는 가수라면 결코 아무나 이 극장판 콘서트 영상 개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영관이라는 곳은요, 이윤 추구를 하는 곳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딱 내가 극장에 걸었는데 티켓이 안 팔려요. 걸고 싶겠습니까? 이 영화를 봤더니 티켓이 엄청 팔릴 것 같아요. 안 걸고 싶겠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무명 가수나 신인 가수나 티켓 판매량, 극장에서 영화 티켓을 판매시킬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 부족한 가수가 만약에 자신의 콘서트 영상을 극장 개봉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티켓이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그러다 보면 영화를 상영하고 극장을 운영하는 이 각종 지출 비용이 있는데 이 극장에서도 매달 어떤 영화를 선정해서 개봉시키느냐가 매출로 직결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당연히 개봉을 해도 적자를 보게 되겠죠? 아니면 별로 큰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손해란 얘기예요. 그런 단순 논리적인 면에서 다가가 봤을 때도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이 정도 규모의 콘서트가 아니라면 극장 개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더 놀라운 건 이런 말들도 해요. 결국에는 이 K-팝의 정의가 무엇이냐, K-팝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K-팝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K-팝이라는 분야 자체를 이렇게 일일이 뭐 아이돌 음악이다, 아이돌 음악이 K-팝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음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때까지의 K-팝은 항상 이 아이돌 가수들의 어떤 고유 산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암동 클래스에서는 이젠 K-팝이 그냥 음악의 장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K-팝을 나타내는 가장 큰 기준의 척도는요, 음악의 장르가 아니라요, 가수의 종류가 아니라요, 한국에서 발생된 음악과 그것을 부르는 가수이며 압도적 팬덤의 수를 지니고 있는 스타를 표현할 때 K-팝 가수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K-팝이라는 이름 자체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남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까지는 아이돌들이 K-팝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방탄소년단의 경우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아이돌 팬덤이 올라섰지만 이제는 K 컨텐츠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그리고 임영웅님 같은 다른 가수들에 대한 관심도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K-팝이라는 장르를 단순히 아이돌들이 하는 음악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한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제는 임영웅 님도 K-팝 가수가 당연한 겁니다. 팬들이 외치는 K-팝 가수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젠 임영웅 님은 K-팝 가수예요. 압도적 팬덤을 지니고 있죠. 트로트만이 아니라 수많은 장르를 섭렵한 한국의 가수이죠. 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LA 콘서트까지 해요. 해외 투어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K-팝 가수죠. 이게 K-팝 슈퍼스타인 겁니다. 나아가선 마지막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요 기사가 오늘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BTS 임영웅 이름 딴 숲이 조성된다. 한강공원에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타 숲이 생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난지한강공원에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멤버 이름을 딴 숲이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의 이름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상암동 클래스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극장 개봉과 방탄소년단이 함께 이야기가 되고요. 이 숲 조성하는 과정도 임영웅님과 방탄소년단이 같이 나옵니다. 이건 급이 같지 않으면 절대 언론사에서 같이 써주질 않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2년 예스24 티켓 판매량 최고 순위에 임영웅님이 딱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쭉 내려보니까 이런 소규모 스타숲이 한강공원 588곳에 조성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이제는 한 공간에 엄청난 초대형 규모를 만들 수 있도록 1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과 관련한 특별한 날을 또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되는 방식, 나무를 심고 숲을 더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스타숲이 기후위기 인식 및 행동 확산에 도움이 되고 국내와 국외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 기부한 나무를 심을 때 나무 종류, 배치, 설계도, 숲 안내판, 스타 명패, 그리고 풋 핸드 프린팅 등 등신대까지 팬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풋 핸드 프린팅이면요,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손 명패 딱 찍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 현장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따지고 보면 그냥 전체 숲에 그냥 만든다란 얘기인데, 이 스타의 이름을 누구로 선정했냐? BTS와 임영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의 숲은 존재해요. 그런데 1만 제곱미터의 초대형 규모로 더 많은 걸 제공하겠다. 그럼 여기에 임영웅님의 또 이 부지가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겠죠. 이거 공개되자마자 영웅시대 분들이 나서서 기존에 있었던 숲보다 더 멋있고 더 대규모로 아마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BTS 역시 마찬가지겠죠. 1만 제곱미터입니다. 1만 제곱미터면 얼마나 초대형 부지입니까? 이제는 국가적 사업으로, 관광 사업으로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방탄소년단과 함께 언급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인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누구보다도 여실히 느끼실 거라 생각해요. 만재본 비타민요 3,000평이 넘습니다. 3,000평. 엄청난 대부지예요. 특히 한강의 경우는 굉장히 대부지입니다. 자, 임영웅님의 영향력으로 이제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그야말로 최고의 명실상부 슈퍼 탑스타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런 가수를 매일같이 응원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기쁜 팩트 소식 세 번째, 네 번째 저녁 영상으로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나아가선 솔씨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님의 임영웅님 리뷰 영상까지 함께 이렇게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